레벨 3 그리고 대표 기출 문제 마무리해 보겠습니다. 한 개의 주사위를 두 번 던져서 나오는 물의 수를 차례대로 A, B가 할 때 문장 여기서 끊었어요. 전체 경우의 수는 36가지 되겠죠. 자, 이랬을 때 이 그래프와 직선 EB가 만나라고요. 자, 저 EB라는 거 하고 요 A하고의 뭔가 연관성으로 관계식을 하나 찾아내서 그 관계식을 만족하는 순서성 찾으라는 거겠죠. 근데 지금 보니까 만난다? 교점을 갖다가 묻는 문제는 그래프 그려야죠. 자, 그럼 생각을 해보면 여기에는 요 놈 있잖아요. 요 놈만 보면 요 앞에 A가 양수일 테니까 주사위 느리니까, 그지? 최대값이 A고 최소값이 마이너스 A가 되잖아. 사인 그래프면 이렇게 되는데 이걸 전체적으로 5만큼씩 다 들어 올렸어요. 그러면 이게 최대값이고 이게 최소값일 거죠? 이렇게? 그러면 사인 그래프가 이렇게 가는데 여기 높이가 지금 얼마? 요거 A 플러스 5가 되고요. 최소값이 지금 뭐 이렇게 갈 거니까 최소값이 여기가 지금 마이너스 A 플러스 5가 될 거니까 결국은 EB라는 저놈이 요 사이를 이렇게 지나가줘야 요 놈과 요 놈 사이를 지나가줘야 일단 교점이 생긴다는 걸 알죠. 그럼 EB라는 거는 일단 마이너스 A 플러스 5보다는 크거나 같고 그 다음에 A 플러스 5보다는 작거나 같다. 요 사이에 들어와줘야 드모도 들어가죠. 요 사이에 들어와줘야 이게 성립한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되고 있지? 그러면 요거를 이제 그림 봤으니까 지우고요. 누구를 분류 기준으로 삼을까요? B를 분류 기준으로 삼으면 되겠네. B가 1일 때, B가 2일 때, B가 3일 때, B가 4일 때, B가 5일 때, B가 6일 때 차분하게 가봅시다. 자, 먼저 B가 1이면 그러지 말고 요거는 이렇게 가는 게 낫겠다. A가 양쪽에 있잖아. A가 양쪽에 있으니까, 그지? A를 분류 기준으로 삼는 게 낫겠다. A를 딱 결정하면 양쪽이 다 결정돼 버리잖아. 그럼 그 사이에 있는 B가 몇 개인지 따지기가 더 수월하겠네, 그지? 그렇게 때때로 분류 기준을 잘 보면서 막 조금 이제 변화시켜 줄 수 있는 그런 센스가 필요하네, 그지? A가 결정되면 이게 양쪽이 다 결정되니까 B가 금방 찾아지겠네. 자, A가 1일 때, A가 2일 때, A가 3일 때, A가 4일 때, A가 5일 때, A가 6일 때로 가겠습니다. 자, 그럼 A가 1이면 저 1 집어넣으면 되잖아. 4에서부터 2B가 1, 6까지 이렇게 되겠죠? 그럼 B는 1 안 되잖아. 2부터 되잖아. 2 되고 그 다음에 3 두 개 되네요. 2하고 3만 되네요. 여기서 이렇게 두 개라고 씁시다. 그냥. 자, 그 다음에 이제 A가 2일 때는 2를 집어넣으면 되잖아. 3에서부터 2, 7까지. 그러면 이거는 2부터 되나요? 2 되고 3 되고 4는 안 되죠? 이것도 두 개인가요? 2 집어넣으면 되고 3 집어넣으면 되고 4 안 되고 맞죠? 3일 때가 뭡니다. 3 집어넣으면 여기가 2고요 여기가 8이니까 자, 이건 1부터 되네. 1 되고 2 되고 3, 4까지 되죠. 1, 2, 3, 4 4개요. 자, A가 4일 때는 이게 1이고요 이건 9니까요. 자, 1 되고요 2, 3, 4까지 돼요. 4개. 자, 5일 때 한번 가보면 요거는 이제 드디어 빵 되고요. 요거는 10되잖아요. 그러면 1, 2, 3, 4, 5까지 되지. 5까지. 5개. 6일 때는 자, 6이면 마이너스 1인가요? 6이면 11인가요? 그러면 이것도 마찬가지로 1, 5까지 되죠. 5개. 이렇게 되겠네요. 자, 그럼 10개. 요거는 8개. 요거는 4개. 그러면 18개가 22개? 22개가 우리가 원하는 정답이다. 뭐 생각보다 쉬운 문제였습니다. 18분의 11. 이렇게 어떤 걸 분류 기준으로 삼을지가 중요한 문제가 되겠네, 그지? 자, 레벨 3 1번 문제는 매우 손쉬운 문제였고요. 레벨 3 2번 가봅니다. 2번. 3 이상의 자연수는 요거 매우 중요하죠, 그죠? 3 이상의 자연수다라는 말이 나와있고 1부터 n까지 자연수 중에서 임의로 서로 다른 세수를 택하는데, 그지? 택한 세수의 합이 숫자 3개가 홀수될 경우의 수를 구하라 이 말이에요. 하나? 자, 그런데 자, 문제가 있어요. 우리가 숫자 3개 더해서 홀수된다, 작수된다는 거는 이렇게 하잖아. 숫자 3개 더해서 홀수된다, 작수된다라는 거는
2로 나눈 나머지만 갖고 선생님이 생각을 하라 했고 짝수 홀수는 그러면 짝수 2개에다가 홀수 다시요 숫자 3개 더해서 홀수 되는 거 맞죠? 짝수 2개에다가 홀수 하나 더해도 되고 아니면 홀수만 3개 더해도 된다. 이게 이제 더해서 이것도 홀수 되고 홀수 되는 경우잖아, 그지? 그런데 문제는 이게 지금 3, 4, 5 이렇게 가면 n이 3, 4, 5, 6 이렇게 갈 때 말이야. 만약에 n이 3이면 여기 3 넣어봐. 1부터 3까지 중에 짝수는 하나 있고 홀수는 2개 있잖아. 자, 만약에 n 4 넣으면 1부터 4까지 중에 짝수는 2개 있고 홀수는 2개 있잖아. 만약에 5 집어넣으면 1, 2, 3, 4, 5 써봐. 그럼 홀수가 3개고 짝수가 2개잖아. 이처럼 이 n이 얼마냐에 따라서 이 안에 있는 짝수 개수랑 홀수 개수가 달라진단 말이야. 그러다 보니까 짝수가 몇 개 중에서 2개를 뽑고 홀수는 몇 개 중에서 1개를 뽑는지가 n이 변할 때마다 달라져요. 즉 만약에 이 경계가 홀수일 때하고 짝수일 때 전체적으로 그 안에 들어있는 짝수 개수하고 홀수 개수가 바뀐단 말이야. 그러니까 이게 이제 수열로 따지면 교대 수열인 거고요. 규칙을 짝수일 때랑 홀수일 때랑 따로따로 관찰해야 되는 문제가 된다는 소리야. 그래서 이렇게 가자고. 만약에 n이 짝수계다 하면 자 명심해야 될 게 이겁니다. 지금 보니까 자연수 n이 3 이상이라고 했어요. 3 이상. 그럼 얘가 3 이상이 돼야 되면 여기는 m은 2 이상이 돼야 되겠죠. 왜냐면 m 대신에 1 넣으면 얘가 3 이상이 되질 않잖아. 그럼 요거는 스타트가 2부터 집어넣을 수 있는 건데, 그러니까 2부터 집어넣는 모든 짝수를 내가 담당하고 있는 건데, 이때는 생각해봐. n이 2m이면 1부터 2m까지가 딱 가면 숫자가 2m개잖아. 2m개. 1부터 2m까지는 그 중에 짝수도 그러면 m개가 있고 홀수도 m개가 있겠죠. 이때는 짝수도 m개가 있고 홀수도 m개가 있을 거예요. 자, 이 상황에서 그러면 이 전체 확률을 한번 계산해 보면 전체 가지수는 말이야 총 2m개 중에서 3개를 뽑는데, 자 이제 이런 경우를 위에 올려서 더해 줄 거야, 그지? 자, 이거는 짝수 m개 중에서 2개 뽑고 홀수 m개 중에서 하나를 뽑은 경우죠. MC1. 자, 이 경우는 홀수 중에서만 3개를 뽑는 경우 되겠네. MC3. 자, 이렇게 될 거라고. 이게 지금 우리가 원할 확률이야. 이 FN이라고, FN. 이해가 되고 있나? 자, 계산을 한번 해볼게요. 자, 요거는 2m-1, 2m-2 나누기 3팩토리얼이니까 6. 자, 요거는 m-1 나누기 2팩 이렇게 될 거고, 옆에 곱해지는 건 m이죠, 그냥. 자, 요거는 m-1 m-2 나누기 3팩이니까 6 이렇게 될 거야. 분모 문자에 6을 곱해서 정리하자. 자, 이거는 6 곱하면 없어지고 이건 6 곱하면 여기 3이 남아 있을 거리, 그지? 약분 되고. 자, 그리고 좀 센스 있게. 자, 여기는 m-1, 여기도 m-1, 여기도 2 묶어내면 m-2를 묶어내버려. 이렇게. 요건 4라고 써버려. 그럼 m-1은 다 이렇게 날아갈 수 있겠네. 이렇게. 그럼 분모에는 뭐 남냐면 4m에 2m-1 이렇게 남아있을 거고요. 분자는, 자, 요거는 3m제곱 남고요. 요거는 m제곱, 4m제곱이라고 쓰면 되겠고, 그 다음에 마이너스 2m 남죠. 마이너스 2m. 이렇게. 자, 이랬더니만 요거, 자, 2m을 묶어내니까요. m-1 이렇게 되잖아. 아니지. 2m을 묶어내면 여기가 얼마야? 2m-1 이렇게 돼. 그랬더니만 요것도 날라가고요. 요것도 m도 날라가면 4도 2로 약분하면, 이거는 그냥 2분의 1이 돼버리네. 자, 이게 이제 무슨 소리냐면, n이 만약에 짝수기일 때는 항상 여기서 요구되는 확률 자체가 그냥 무조건 계속해서 2분의 1식으로 나온단 말이야. 자, 그럼 보자. m 대신에 2 넣으니까, 자, 여기다 2 집어넣으면 n4가 되죠? 자, 요거를 한번 써보면 f3 더하기 f4 더하기 f5 f6 f7 f8 아이씨, 하여튼 머리가 안 좋아. 이걸 구하라는 건데, 그치?
자, 이 중에서 이제 요 가로 안에 있는 놈이 짝수에 있는 놈은 전부 얘가 담당하고 있으니까 자 봐라. 여기는 요 4는 요 m 대신에 2 집어넣은 게 4를 만들어내잖아, 그지? 그 다음에 여기 있는 6은 m 대신에 3 집어넣은 게 6을 만들어내고 8은 4 집어넣은 거, 10은 이건데 5 집어넣은 건데 그때마다 짝수일 때 확률은 전부 2분의 1씩이래. 아, 그러니까 지금 얘는 2분의 1씩으로 다 고정이 되어버렸어. 이렇게 다 처리가 돼버렸단 말이야. 그럼 다행히 저 짝수 번째는 전부 2분의 1씩이 된다는 판단을 했다, 그지? 자, 요거 봤잖아 하고. 그럼 이제 선생님이 요거 칸이 부족하니까 지울게. 이번에는 m이 홀수일 때를 한번 생각을 해보자. 이렇게. 그런데 문제에서 m이 3 이상의 자연수라고 했으니까 얘가 3부터 시작하려면 m은 1부터 가능하죠. 1부터. 자, 이랬을 때는 자 생각을 해보자. n이 2n 플러스 1이면 자 1부터 n까지라고 해서 1부터 n까지 1부터 2n 플러스 1까지는 숫자가 2n 플러스 1개가 있단 말이야. 그럼 그 안에는 짝수가 몇 개 있고 홀수가 몇 개 있니? 짝수는 m개가 있고 생각해봐. 1부터 2m까지는 정확하게 m개씩이야. 근데 2n 플러스 1 자체가 또 홀수잖아. 홀수가 하나 추가되잖아. 그러니까 짝수가 이때는 m개가 있고 홀수는 m 플러스 1개가 있다고. 아니 생각해봐. 2m개면 짝수도 m개, 홀수도 m개인데 2m 플러스 1번째 얘가 또 홀수잖아. 홀수 한 개가 추가된다고 이렇게. 그럼 이때는 확률이 총 2m 플러스 1개 중에서 3개를 뽑을 때 자 요와 같은 경우와 요와 같은 경우를 분자에다 올리면 되잖아. 자 짝수는 m개 중에서 2개 뽑고 홀수는 m 플러스 1개 중에서 1개를 뽑으면 되는 거지. 혹은 홀수만 3개 뽑아도 되죠. m 플러스 1 콤비네이션 3 이렇게 가면 되는 거 아닙니까? 자 요거는 계산해 봅시다. 또 2m 플러스 1, 2m 그리고 2m 마이너스 1. 자 요거에 나누기 3팩이니까 6 이렇게 하면 되고요. 자 요거는 m 마이너스 1 나누기 2팩토리얼. 여기는 m 플러스 1만 곱하면 되고요. 요거는 m 플러스 1 그리고 m 마이너스 1 요거 나누기 3팩이니까 6 이렇게 되겠죠. 요것도 분모 문제 6을 곱해서 정리하면 요거 날아가고 요거는 3 이렇게 되겠죠. 이렇게. 그리고 얘는 보니까 여기도 m이 있고 여기도 m이 있고 여기도 m이 있잖아. 이거 그냥 날려버려. 자 그리고 난 다음에 정리해보면 자 2는 그대로 묶어내고요. 자 요거는 요거 2개 곱하면 합차 공식이네. 제곱 마이너스 제곱 4m의 제곱 마이너스 1 이렇게 될 거고요. 자 요거는 3 여기 보니까 요거 m 플러스 1 m 마이너스 1 m 플러스 1 m 마이너스 1 여기 앞에는 3이고 요건 1이니까 4배에 요거는 제곱 마이너스 1 m 제곱 마이너스 1 이렇게 되겠네. 약분하고 나면 이렇게 써줄 수 있다는 거. 뭐 생각보다 그렇게 복잡하진 않네, 그지? 자 이제 이렇게 했을 때 요거는 이제 m 자리에 1을 넣으면 n은 3되죠. 그럼 요거 구할 때 m 대신에 1 넣으면 된다는 거죠. 1. 그러면 n은 3 되잖아. 자 여기다 1 넣은 거 계산해봐. 3분의 빵이래 빵. 이건 빵이야. 자 5 여기는 요놈이 5 되고 싶어? 그럼 m 대신에는 2 넣으면 되잖아. 2. 자 2 넣어보자. 15분의 그지? 여기는 3이니까 6 15분의 6 뭐 약분할까? 5분의 2 5분의 2 이렇게. 자 7은요 여기다가 3을 집어넣어주면 되니까 3 집어넣으면 9, 4, 36에서 35분에 3 집어넣으면 16. 이거는 뭐 약분 안되죠. 35분의 16 될 거고. 마지막에 이제 9는 여기다 4 집어넣으면 되는 거니까요. 4 집어넣으면 얼마야? 4, 4, 16에다가 4 곱하면 64인가요? 63에서 2 곱하기 4, 4, 16에서 15 63분의 30 이렇게 되나? 그럼 3으로 약분하면 21분의 10 21분의 10 좋습니다. 자 요거를 이제 다 더하시오라는 문제였으니까 산수 계산을 여러분들이 해봅니다. 더하기는 여러분들이 쭉 해보시고 요걸 계산하면요 3분의 10인가 아까 나왔죠. 요거 3분의 10 나와서 아래 위로 2개 더하면 13이 정답이다 라는 걸 알 수 있죠. 계산을 여러분들이 해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2번 문제가 마무리가 됐고, 자, 2번은 뭐 나름 조금 이제 왜 나눠서 풀어야 된다 이것만 알면 충분히 쉬운 문제였는데, 나머지는 뭐 그냥 식만 정리를 잘해서 넣으면 되는 문제인데 3번이 조금 어려워요. 3번이. 자, 3번 요거 가기 전에 있잖아. 우리 요런 거 한번 생각해보자. 요거는 3번은 솔직히 확통 문제인데, 요거는 조금 상당히 좀 센세이셔널하다고 해야 되나? 뭔가 좀 도형적인 문제를 결합을 시켜놨어요. 그냥 확률 문제도 불구하고 조금 이제 확률 문제를 벗어나는 듯한 내용이 좀 많이 기존보다는 들어가 있는데 이거야. 자, 우리가 만약에 여기 간격이 같은 어떤 점이 3개가 있고요. 여기 평행선입니다. 간격이 같은 점이 이렇게 있다. 3개가 있다 쳤을 때, 자, 만약에 이게 이렇게, 자, 이렇게 봐봐. 이렇게 가고, 예를 들어서 이렇게 가고, 이렇게 갔을 때 말이야. 이렇게. 이 간격이 똑같다 했습니다. 이 간격이 똑같다 했어요. 그 3개의 선의 교점 있잖아, 교점. 교점은 반드시 여기 있는 요점을 세 직선은 동일한 교점을 통과해야 된다. 이건데, 이렇게 할게, 이렇게. 헷갈리는 또 그러면. 왜 그러냐면, 요게 이제 평행선이다 보니까 보세요. 만약에 내가 여기 있는 요 놈하고, 여기 있는 요 놈을 보세요. 요 두 개는 무조건 닮음이 될 수밖에 없죠. 왜 그러냐면, 평행선 하면 억각 동의각 아닙니까? 억각. 이 각도 억각. 이 각은 동의각이니까, 이게 결국은 닮음이 될 수밖에 없다는 걸 이해하지. 그런데 문제가 이 길이가 K고 이 길이가 K라고 치면 이 길이가 L이었다고 쳐봐요. L. 이래 치면 요 쬐끄만 것들 길이가 만약에 닮음이었으면 닮음비가 K 대 L이었으면 말이야. 여기 있는 이 커다란 요 삼각형하고 이 커다란 이 삼각형도 여전히 닮음비가 변하지 않는단 말이야. 왜냐하면 보세요. 밑변의 길이가 K 대 L이었으니까 닮음비가 K 대 L이었는데 이게 똑같은 길이면 이거 2배 한 건 2K잖아요. 이건 2배 하면 2L이잖아요. 그럼 이것도 여전히 닮음비가 K 대 L이란 거야. 따라서 여기는 이 커다란 삼각형과 이 쬐끄만 삼각형도 사실은 닮음비가 아까 요 조그만 거 2개 요거하고 닮음비가 똑같아야 돼. 그러면 여기 있는 이 놈하고 이 놈도 여기 있는 이 점을 기준으로 닮음의 중심이 딱 설정이 돼야 이 아까 요 조그만 거하고 요 조그만 거의 닮음비랑 변하지 않을 수가 있단 말이야. 그러니까 만약에 요 조그만 거 2개가 교점이 여기를 통과했는데 이 커다란 거는 교점을 거기를 통과하지 않으면 닮음비가 바뀐단 말이야. 바뀌니까 요 조그만 거의 닮음비를 유지하면서 얘가 닮음이 될 수가 없어. 그러니까 지금 이 문제는요, 이 간격이 똑같다라는 걸 줬잖아. 그러면 요거하고 요게 닮음이 그 비를 그대로 유지하면서 이 커다란 것과 커다란 것도 닮음이 돼야 되니까 이런 직선들과 직선들과 직선들 이 연속적인 세 점이죠. 연속적인 세 점이죠. 연속적이어야 돼. 이때 이것들끼리 크로스 했을 때 이 한 점에서 반드시 만날 수밖에 없다. 이런 논리가 추가가 돼 있어요. 이 문제는 중학교 때 배웠던 닮음의 논리가 추가가 돼 있다고. 이걸 모르면 이 문제는 죽었다 깨나도 풀 수가 없어요. 아시겠지? 이거 좀 잘 기억을 해놓고. 자, 문제에서 보니까, 문제 한번 읽어보니까, 쭉 그림에서 쭉 보니까 있잖아. 4개의 선분을 일단 그리는데, 그 4선분에 의해서 생기는 교점의 개수가 2개 이상일 확률을 구하라. 라고 했어요. 자, 이게 1대1로 이어서 라는 말이 뭔가 느낌이 와야 돼. 함수, 1대1 함수다. 라는 이런 내용이 담겨있는 문제인데, 결국은 이런 말이잖아요. 여기 있는 이 4점 자체를 뭐 1, 2, 3, 4라고 보고 여기를 A, B, C, D, E 라고 보면 일단 문제에서 뭐라고 했냐면 자 보세요. 자, 이 오른쪽에 있는 이 점 중에서 4개의 점을 택해서 A, B 위에 있는 서로 다른 4개의 점과 1대1로 연결을 시킬 때라고 했거든. 성분을 그릴 때. 그럼 전체 가지수는 일단 1번이 갈 수 있는 데가 몇 군데예요? 5군데고요. 1대1이라고 했습니다. 1대1. 그러면 2번이 갈 수 있는 데는 4군데. 3번이 갈 수 있는 데는 3군데. 4번이 갈 수 있는 데는 2군데. 요렇게 일단 전체 가지수가 될 건데, 이걸 막 이렇게 연결을 시킬 때 교점 개수가 문제에서 뭐라 했냐면 2개 이상일 확률을 물었어요.
근데 막 그려보면 알겠지만 한도 끝도 없이 많잖아. 2개 이상 되는 경우가 한두 개가 아니야. 예를 들면 뭐 이런 거 있잖아. 이렇게 갔어요. 이렇게 가고 얘는 이렇게 가고 얘는 이렇게 가고 얘는 이렇게 가면 벌써 교점 개수가 3개죠. 맞죠? 이게 해보면 말이야 한도 끝도 없이 2개 이상인 경우를 다 다이렉트로 구한다? 거의 불가능에 가까워. 그러면 느낌이 이래야 돼. 무조건 여사건을 뺀다라는 생각을 해야죠. 그러면 이래서 이제 우리는 뭘 뺄 건데, 그러면 여기 들어갈 때 이제 교점 개수가 안 생기거나 아니면 교점 개수가 지금 문제에서 2개 이상이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1개인 경우 요 2가지 경우를 여기다 더해서 이래서 빼는 방향으로 가야 될 건데, 먼저 이 교점 개수가 빵개인 놈은 상당히 여러분 이것도 처음 느껴보는 사람들은 힘들 수 있어요. 선생님이 항상 1대1 대응 개념을 많이 설명을 했잖아. 사탕을 엄마한테 선물 받았는데 오늘 학교 가기 전 동생한테 너 내 사탕 건드리면 하나 까먹는데 나한테 한 대씩 맞을 줄 알아. 학교 갔다 왔어. 내 사탕이 없어졌는데 동생 책상에 가보니까 사탕 껍데기가 5개 널브러져 있어. 물론 사탕 껍데기를 감추거나 쓰레기통에 버린다 이런 거는 아니야. 그러면 5개가 널브러져 있으면 당연히 나한테 5대 맞아야 되고 사탕도 5개 까먹은 거잖아. 이런 거를 1대1 대응이라고 부른다고. 그러니까 먼저 교점 개수가 빵개인 놈은 일단 여기 있는 이놈이 대응될 함수 값이 얘라고 보면 이 함수 보이죠? 이 5개 중에서 일단 4점을 순서 상관없이 선택을 해봐요. 그게 바로 O 콤비네이션 4인데, 만약에 예를 들어서 내가 요렇게 선택을 한 이 한 경우다. 저 왼쪽에 있는 4점이 얘들이랑 연결되면서 안 만나야 된대. 그게 교점이 빵개라는 소리 아니야, 그치? 그럼 만약에 내가 이렇게 4점을 딱 선택하는 순간 안 만날 수 있는 방법은 only one이지, only one. 이 한 가지밖에 없어요. 이해가나? 그러니까 5점 중에서 4점 선택하는 그 경우마다마다 안 만날 수 있는 경우는 딱 한 가지씩밖에 없다고. 이런 걸 1대1 대응 개념이라고 부르는 거야. 그러니까 여기 있는 이 OC4가 결국은 안 만날 수 있는 방법의 가지수야. OC4 여기 있는 4점 뽑을 때마다 안 만날 수 있는 방법은 딱 한 가지씩밖에 없다니까. 이게 1대1 대응 개념이야. 자, 그래서 이제 빵개인 놈은 이렇게 수월하게 5가지다 이렇게 구할 수가 있는데 요 1개짜리 구할 때가 문제였던 거예요. 자, 보세요. 제일 처음에 이제 1개짜리는 우리가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잖아. 이 4점이 다 연결돼야 되는 지금 함수야, 함수가 돼야 되는데, 만약에 예를 들어서 이렇게 크로스가 이렇게 돼 있단 말이야. 크로스가 이 교점이 1개 생겼단 말이야. 교점이 1개 생기면 나머지 2개는 절대 이제 서로 기존에 있던, 자, 얘하고 얘가 요런 데로 갔어. 그럼 나머지 이 2 놈은 절대 이런 데로 가면 안 되고 기존에 얘랑도 만나면 안 되니까 이렇게 갈 수밖에 없는 거 아니야. 이해가죠? 그러면 이때도 교점이 1개인 경우도 사실은 이렇게 크로스가 되면서 이렇게 가는 경우, 이런 경우가 일단 존재한다는 걸 알면 제일 먼저 해야 될 거는 뭐겠어요? 이 5개의 점 중에서 얘들이 연결될 4군데를 먼저 골라주면 그게 O 콤비네이션 4일 거 아니에요? 자, 그러면 이 상태에서 만약에 여기가 4군데 골라졌다 치자. 그러면 그 다음에 해야 될 일은 이 크로스로 만나는 점이 한 점만 발생하고 나머지는 평행선을 달려야 되니까 결국 이거 아닙니까? 이것만 결정되면 끝나는 거 아니에요? 그럼 이걸 결정해 줄 수 있는 방법 몇 가지군요. 요것도 있고 또, 자, 선생님이 여기 4개를 선택해 놓은 건 변함이 없어요? 그럼 크로스가 여기서 이렇게, 자, 이 4점 여기서 이렇게 크로스가 되고 얘가 평행선을 달릴 것이지, 혹은 두 번째는, 자, 크로스가 요렇게 가고 크로스가 요렇게 평행선을 달릴 것이지, 혹은 마지막으로 요렇게 2개가 크로스 되고 요 놈이 평행선을 달릴 것이지, 요 3가지 방법밖에 없다는 걸 알 수 있지. 자, 그러면 요때는 3가지 방법이 있다. 자, 요렇게 해서 요 경우를 결정할 수 있는 방법이 이거였어요. 먼저 여기서 4점을 선택하고 그 4점 중에서 크로스로 달릴 게 위에 2개인지 중간에 2개인지 밑에 2개인지를 결정해주는 방법 3가지. 자, 이렇게 하면 저 함수 결정법이 끝나서 요걸 계산하면 15가지가 나오는데 이게 답이 없어요. 요거하고 요걸 더해서 위에다 쓰면 답이 없어요. 뭔가 빠졌다는 소리지. 그게 바로 아까 그 이야기야. 아까 했던 그 이야기. 이 경우만 한 점에서 만날 수 있는 게 아니고, 얘는 지금 해필이면 봐라, 이게 함수 문제로 끝나려면 야, 이 사이에 간격이 똑같다, 이게 왜 필요해? 아니, 생각해봐.
1, 2, 3, 4, 5 이렇게 쓰는데 이거 또 간격을 똑같이 벌려서 쓰나? 함수인데 아무렇게나 막 쓰는 거지, 그지? 근데 이거는 여기 간격이 똑같다라고 주어져 있단 말이야. 이게 결정적인 힌트인 거야. 그러면 어떤 경우가 또 존재할 수 있냐면, 봐봐. 간격이 똑같을 때 아까 한 점에서 만나려면 이 연속적인 세 점이 선택돼야 된다 해서, 만약에 연속적인 이렇게 세 점이 막 이렇게 선택이 됐다 치면 얘가 이렇게 가고 얘가 이렇게 가고 얘가 이렇게 가게 되잖아요. 그러면 무조건 이 한 점에서 만날 수밖에 없는 이유를 아까 설명했어. 요거하고 요게 닮은 비가 예를 들어서 평행선이면 닮은 비가 예를 들어서 뭐 요놈 대 요놈이었다면 이 커다란 삼각형과 이 커다란 삼각형도 그 동일한 닮은 비의 비를 유지하면서 닮은 비 돼야 된다. 그러다 보니까 요 한 점에서 만날 수밖에 없어. 이해가 되나? 그럼 이때는 요게 연속적으로 세 개가 딱 만들어져야지 요 연속적인 세 놈과 제 놈이 요 놈이 한 점에서 만날 수 있다. 요거 이해가 가야 된다. 그래서 이때는 요게 연속적으로 세 개의 점이 구성될 수 있는 방법. 그리고 난 다음에 얘는 이렇게 가거나 이렇게 가거나. 왜 함수는 항상 여기 있는 이 네 개가 전부 운명이 결정돼야 만들어지는 거니까. 이지? 그러니까 요거 세 개가 연속적으로 딱 결정되면 요 맞은편에 있는 요 세 놈은 알아서 결정되는 거야. 그러면 마지막에 얘 하나만 남았잖아. 얘가 요렇게 갈지 요렇게 갈지만 결정해 줄 수 있으면 되는 문제가 되잖아. 그러니까 이제 이런 경우가 있단 말이야. 이런 경우를 결정할 수 있는 방법은 이만큼 나왔고, 저 경우는 이렇게 표현할게. 세 점이 이렇게 한 점에서 만나는 경우가 있단 말이야. 이렇게 남아있고 이제 나머지 하나가 어디로 갈 건지를 결정해주는 이런 문제라고 할까요? 자, 이런 문제는 마찬가지로 이 연속적인 세 점이 그냥 분류 기준이 될 수밖에 없다는 걸 느끼면 돼. 자, 그러면 먼저 자 가볼게요, 선생님이. 참고할게. 만약에 연속적인 세 점이 요 점하고 요 점하고 요 점이었다. 자, 연속적인 세 점이 저 점이었다. 그럼 이 앞쪽에 있는 세 놈 있잖아요, 이 세 놈. 이 세 놈의 운명은 무조건 결정이 되어버린 거야. 얘는 이렇게 가야. 그래야 한 점에서 만날 수 있는 거야. 그러면 나머지 한 놈은 두 군데로 갈 수가 있는 거 맞죠? 요거는 일단 한 가지입니다. 분류 기준이니까 한 가지고 그 각각에 대해 얘는 두 가지니까 요때는 일단 두 가지가 나오겠네. 아직 끝난 거 아니지? 지금 뭘로 분류하고 있어? 요게 연속적으로 세 점이 될 수 있는 걸 분류 기준으로 삼았어. 그럼 또 뭐가 될 수 있노? 만약에 연속적인 세 점이 요점 요점이었다 치자. 되겠나? 그러면 칠번 봐. 얘가 만약에 요렇게 가고 얘가 만약에 요렇게 가고 얘가 만약에 요렇게 갔다 치자. 오케이? 그러면 잘 봐. 여기는 이놈은 무조건 한 가지로밖에 못 가죠. 얘가 이쪽으로는 안 됩니다. 그러면 교점이 더 생겨버리니까요. 이해가 되나? 그럼 요때도 일단 한 가지고, 그런데 요럴 수도 있잖아요. 보세요. 여기가 만약에 연속적인 세 점이라 쳤을 때 요게 요렇게 갈 수도 있죠. 요렇게 가고 요게 요렇게 가고 요게 요렇게 왔을 수도 있어요. 그러면 요 위에 있는 요 놈은 반드시 얘로만 가야 돼. 이 밑으로 오면 안 돼요. 이 밑으로 오면 교점이 더 생겨버리니까. 요때도 또 한 가지가 또 발생하겠죠. 자, 그래서 연속적인 세 점이 여기일 때는 아까 보니까 두 가지였고, 연속적인 세 점이 여기일 때는 마찬가지로 두 가지네요. 그러면 연속적인 세 점이 여기일 때는 눈치챘나? 아까 위에 있는 요 놈하고 똑같을 테니까 안 해봐도 되겠지만 해볼게. 마지막 처음이니까 헷갈리니까. 이번에는 연속적인 세 점이 요놈이었다 치면 이건 무조건, 자, 얘는 이렇게 오고 얘는 이렇게 가고 얘는 이렇게 갈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얘는 이제 요로 갈래 요거는 한 가지로 굳어지는 거야. 요거는 요로 갈래 두 가지니까, 자, 요거는 마찬가지로 두 가지 이렇게 될 거예요. 되겠지? 자, 이제 마지막으로 하나가 더 있죠. 마지막으로 만약에 이 네 개의 점 자체가, 여기는 요 네 개의 점 자체가 이렇게 연속적인 네 점으로 가는데, 그치? 얘는 이렇게 가고 얘는 이렇게 가고요.
자, 얘는 또 이렇게 가고 얘는 또 이렇게 가는 경우도 있겠죠. 동일한 이유에서 얘가 이렇게 한 점에서 만날 수도 있을 거예요. 네 개가 몽땅 한 점에서 만나는 경우도 있겠죠. 자, 이런 경우는 요 연속적인 네 점이 이렇게 잡힐 때 하고, 그 다음에 노란색으로 이렇게 잡힐 때도 있죠. 요래 잡힐 때도 있겠죠. 그러면 요거는 헷갈리니까 그냥 따로 그릴게. 요번에는 요 경우는 요만큼이 나올 거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그러면 요렇게, 아이씨. 간격이 똑같아야 되는데 선생님이 그림을 좀 못 그린다. 이렇게 되는 경우도 있을 거란 말이지. 이 경우는 두 가지가 나온다. 왜 두 가지는? 지금 하나, 요거 그린 게 하나고요. 나머지 또 하나는, 자, 요게 밑에 거 4개 연속으로 갈 때, 요럴 때도 있죠, 요럴 때는, 자, 요렇게 가고, 얘는 요렇게 가고, 요렇게 가고, 요렇게 갈 수 있죠. 요렇게 한 가지가 있어서 두 가지가 된다. 자, 이게 실제로 이게 문제가 쉬운 문제가 아닙니다. 그치? 어려워요. 자, 이 기하학적인 상황 때문에 요 점에서 한 점에서 닮음이 유지되려면 만날 수밖에 없다. 이걸 모르면 저런 걸 생각을 못 해내겠죠. 그럼 절대 못 풀어요. 자, 그래서 계산을 해보면 요거는 이제 5가지였고요. 요거는 15가지, 요거는 몇 가지야? 둘 하면 6가지인가요? 8가지. 얘까지 8가지. 그럼 요거는 20, 그리고 요거 둘 합쳐서 28가지가 됩니다. 자, 이래서 이걸 빼면 된다라는 말이 되겠네, 그지? 이렇게 될 거니까 1에서 빼기하기를, 자, 이거 얼마야? 30분의 7. 그럼 30분의 23. 이게 우리가 원하는 정답이었습니다. 자, 산수는 여러분들이 충분히 다 할 수 있을 테니까 요거를 왜 이렇게 되는지만 이해하는데 좀 집중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 자, 이렇게 해서 이제 3번 문제 상당히 좀 어려운 난이도 있는 문제였고요. 어렵고. 자, 이제 대표 기출 문제는 매우 쉬운 문제, 생기출 문제입니다. 자, 마무리하겠습니다. 대표 기출 문제. 아이고야, 이 대표 기출 문제 어디 갔나? 그냥 쓰겠습니다. 대표 기출 문제, PPT가 없네. 자, 문제에서 문자 ABCD ABCD가 적힌 카드가 있고, E까지. 그 다음 숫자가 1, 2, 3, 4가 있는데, 자, 문제에서 뭐라 했냐면, 이거를 쭉 일렬로 나열할 때 그랬으니까, 9팩토리얼, 이게 전체 가지 수고요. 분자에 올라가려면, A가 적혀있는 카드 바로 양 옆에, 숫자가 적혀있는 카드가 보일. 자, A가 적혀있는 카드가 이렇게 있는데, 요 자리하고 요 자리에 숫자가 적힌 카드가 올. 이랬으니까, 결국은 이 네모 박스 안에를 채워 넣은 다음에, 저 네모 박스는 한 덩어리처럼 여기라는 거죠. 한 덩어리처럼. 이해갑니까? 자, 그러면 요 동그라미 자리에 올 수 있는 숫자가 일단 4개 중에서 누가 올래? 4가지요. 예를 들어서 1이 왔다 칩시다. 그 다음에 세모 자리에 올 수 있는 놈은 3개 중에서 누가 올래? 3가지요. 2가 왔다 칩시다. 그러면 1하고 2하고 A를 가지고서 이렇게 한 덩어리처럼 보고 남는 게 B, C, D, E, 3, 4 이렇게 될 거 아닙니까?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7개를 나열해주면 되는 방법이죠. 자, 이때 주의할 게 있는데, 여기는 요 숫자 2개 자리 바꾸는 걸 다시 곱해야 되지 않나요? 라고 묻는 학생이 있어. 그것 때문에 이 문제는 틀릴 가능성이 높은 거죠. 단답형 나오면, 그지? 곱하면 안 되죠. 왜냐하면, 여기 곱하기 보세요, 곱하기. 이 곱하기의 의미가 뭔데, 이 숫자 중에서 여기 누가 오고 누가 오는지 자리가 다 다른 것은 다른 것으로 이미 취급을 해놨어요. 자, 무슨 소리냐면, 여기 1 오고 여기 2 오는 거하고, 여기 2 오고 여기 1 오는 게 다 다르다고 여기 이미 취급이 돼 있어요. 자리 바꾼 게. 그러니까 여기다 다시 곱하기 2하고 그러면 큰일 난다. 알겠니? 정신 똑바로 차려야 돼. 자, 이게 우리가 원하는 정답이니까 7팩 날리면 9 곱하기 8이 되고요. 4 곱하기 3이 될 거니까 요거는 이렇게 되고 요거는 3, 3은 9. 6분의 산수가 안 맞지? 자, 잠깐만요. 9팩이니까 날라가고 3, 3, 9, 4. 뭐야, 6분의 1 맞죠? 내가 저걸 봤네. 이거는 전에 문제 거거든요. 6분의 1이 정답입니다. 자, 산수만, 요것만, 요거 2개 자리 바꾸는 거 곱해주지 않고, 그것만 주의를 하면, 특별히 어려운 문제는 없는 쉬운 문제였어요. 그래서 답은 6분의 1이었습니다. 4번이 정답이네요.
자, 이렇게 해서 이제 확률의 정의와 여기까지 끝내고 남은 거 이제 조건부 확률만 남아 있습니다.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해서 성적을 잘 만들어 봅시다. 자, 수고했습니다.